6. 동이북제 경제와 재정. 농업. 동위북제의 경제는 농업이었는데 수서 권 24 식화지에 동이북제의 권농 정책을 기록하였습니다. 해마다 춘월에 각각 향토의 줄만에 따라 백성들에게 농상을 구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남 15세 이상은 모두 전무를 준다. 상잠에 따르는 부녀 15세 이상 모두 잠상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맹동, 시벌, 앳 자사는 방교의 우려를 청취하고 심사하며 전초의 과품을 정한다. 이력이 있고 우가 없기도 하고 우는 있으나 이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 편한 대로 하도록 하고 모두 종을 납부한다. 땅에는 남은 리가 없도록 하고 백성에게는 유수가 없도록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이북제는 성인 남에게는 농경을 부녀는 양잠에 종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독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마지막 문장에서 보듯이 노는 땅과 인력을 없애고 모두 농경과 양잠에 종사시키려는 조치였습니다. 북위 평성시대 균전제를 실시할 때 비단과 마포 납부지역이 구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비단과 사 납부지역은 사주, 기주, 옹주, 화주, 정주, 상주, 태주, 락주, 예주, 회주, 연주, 섬주, 서주, 청주, 제주, 남해주, 동현주, 동서주 등 19주였습니다. 북이전비와 동이북제 시대 주의 명칭이 바뀌었지만 29주 가운데 기주, 정주, 상주, 연주, 서주, 청주, 제주, 동현주 9주가 비단, 사 납부지역이었습니다. 동이북제 시대에 사주, 정주, 기주, 영주, 은주, 창주, 연주, 서주, 청주, 제주, 광주, 서연주, 남청주, 교주 등 15주가 비단, 사 납부지역이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 21주의 3/4에 해당합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선진 지역인 황하, 중하류 지역의 호구 파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수서에서 확인된다. 먼저 수서 권 24 식화지의 기사를 살펴봅시다. 옛 제도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상의 조조 절반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니 양적 일군 호가 수만에 이르렀지만 적에는 무처인 사람들이 많았다. 유사가 이를 적발하였으나 문선제는 이를 생사로 여겼으니 이로 말미암아 관계가 더욱 심해졌다. 호구의 조조는 10에 6-7은 없었다. 결혼하지 않으면 일상의 1/2에 해당하는 조조를 내는 구제의 규정을 악용하여 수만호를 가진 양적군에서 무차자로 등록한 백성들이 조조를 탈루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선제가 이를 알고도 조세 탈루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자 조조 탈루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호조의 60에서 70%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수초 조조와 제주의 예를 살펴봅시다. 고조, 수문제가 선양을 받은 후 조주자사에 임명되었다. 수토의 구속음민들이 대부분 나쁘게도 호구의 정보를 숨겼으니 호구의 부장은 늘 부실하였다. 걸복회는 부임한 후 안찰하여 호수만을 얻었다. 중략 1년 이후 제주자사로 옮겼고 은호수찬호를 얻었다. 인용문의 조토 구속은 문맥상 동이북제 시대의 관행, 특히 호구 탈루와 부정직한 신고를 가리킵니다. 걸복회는 수초에 조주와 제주에서 누락된 호구를 파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수초 창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창주자사에 임명되었다. 이때 산동은 제패를 이어받아 호구 부정유는 부실하였다. 영호인은 백성들을 의육하고 스스로 귀수하도록 명령하니 귀수자가 1만호에 이르렀다. 인용문의 산동승 제주패 역시 동이북제 시대 호구 파악의 부실을 지칭합니다. 조주와 제주, 황하의 남, 창주, 황하의 이북은 본래 북제의 영도였으므로 북제 정부는 호구 계장의 관리가 북주와 달리 비교적 허술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동이북제는 경제 선진 지역인 황하, 중하류 지역이 경제적 기반이었지만 문선제의 무관심, 탐관오리, 토착 세력의 저항 등으로 호구 파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문선제가 천보 2년 551 9월 임신일에 기자코, 둔호, 목호와 잡세경의 지도를 백호로 편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백호는 일반 민호로 해석되며
호구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북제가 망할 때까지 레호 혹은 자포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자포는 북제가 멸망한 후 북주 무제에 의해 해방되어 백성, 평민이 되었다. 레호 혹은 자포는 북이 시대에도 호구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동이북제의 호구 탈루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77년 북제 멸망 당시 호구는 330만 2528호, 2000만 6886구였습니다. 광동을 지배했고 회남을 제외하면 북제와 면적이 대략 비슷한 전현 370년 망했을 당시 호수가 245만 8969호, 998만 7935구였습니다. 북제가 파악한 호구수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호수는 동서 분열되기 직전인 효장제 시기 528-530에 337만 5368호와 비슷합니다. 효장제 말의 혼란과 호구 누락을 고려해도 아직 화북 전 지역을 지배했음을 고려하면 북제의 호수와 호구 파악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북제를 정복하여 화북을 동일한 북주에 호구가 정제 대상 연간 579-580, 359만 호와 900만 9604구이었습니다. 면적이 비슷한 전현이나 화북을 통일한 북위말 북주시대의 호수와 비교해도 북제의 호구는 호구 파악의 누락에도 불구하고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또 북제의 호구는 납세 가능한 호구이며 군호 약 50여만 호, 도호 최소 10여만, 불교 사원의 승리와 사원의 의부한 도호 30여만 호 등 누락한 인구를 포함하면 북제 멸망 당시 북제 경내의 실제 호수는 400만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제의 호구 파악과 징세 행정의 잘못과 비리가 있었다고 기술한 수서, 식화지에 기록이 약간 과장되었고 북제의 호구 파악과 경제적 수치는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병주와 그 주변에 주둔한 호인들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호구가 누락되었으므로 330만 2528호, 2000만 6886구의 대부분은 황하 중하류에 주로 거주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위국제는 황하, 중하류 지역의 수취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을 것입니다. 천보 6년 555 류괄부 180만인을 징발하여 유주 북하구에서 항주까지 900여리 약 450km의 장성을 쌓았습니다. 유주와 항주에서 가까운 곳은 황하, 중하류, 특히 하북 지역이었으므로 주로 이 지역에서 즉 성인 남성들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또 성인 남성 180만을 동원한 것은 철저한 호구 파악과 요역 징발 체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동이북제 시대 황하, 중하류 지역의 경제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는 수초 좋은 기록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수서 권 24 식화지에는 이를 시사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주의 조물읍 매해 황하에 남은 동관, 황하의 이북은 포펀에서 경사에 도달하니 서로 길에서 서로 이어졌으며 밤낮으로 수개월 동안 끊이지 않았다. 이 기사는 개황 3년과 9년 사이에 기사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수초의 상황이지만 북주가 북제를 평정한 이후 구북제 지역의 조물을 황하에 남은 동관, 황하의 이북은 포펀을 통해 장안으로 운송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관은 낙양과 장안 사이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낙양은 황하, 이남의 제주에서 장안으로 운송되는 물자가 통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개황 3년수 조정은 경사, 즉 장안에 창고가 비어있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포주, 섬주, 객주, 옹주, 이주, 락주, 정주, 회주, 소주, 위주, 판주, 허주, 여주 등 황하, 연변의 13주에 밀을 운반할 운미정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주의 여왕창, 낙주의 하양창, 섬주의 상평창, 화주의 광통창을 설치하였고 관동과 분, 진의 속길 경사로 운반하였습니다. 또 낙양에서 섬주의 상평창으로 40석길 운반할 사람을 모집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개황 4년에 수도 대흥성에서 동관에 이르는 300여리의 광통거를 개척하였습니다. 이처럼 개황 3-4년에 선동에서 관중으로 곡물을 운반하기 위해 운미정을 모집하고 중간 거점에 창고를 세운 것은 수초 관중에서 생산되는 식량만으로 자급자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지리적인 분포를 보면 낙주와 섬주, 화주는 장안, 대흥성으로 가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낙주, 즉 낙양의 하양장 설치는 산동 제주의 식량을 일단 낙양에 저장한 다음 섬주의 상평창과 화주의 광통창으로 운반하여 최종적으로 대흥성으로 운반하는 좋은 체계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는 관중만의 농업 생산만으로 정한 대흥성에 있는 조정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음을 시사합니다. 개황 3-4년은 북제가 망한 지 7-8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수초의 관중의 곡물로 자급자족하지 못하여 산동, 즉 동이북제 시대 선진 경제 지역인 황하, 중하류 지역의 곡물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최소한 북제 시대에도 황하, 중하류 지역이 곡창지대였음을 보여줍니다. 수공업. 북제는 기물 제작을 담당하는 태부사 밑에 정주주릉국, 사염서의 경방국과 신도국 등을 두었습니다. 관청의 명칭에서 정주에서 비단의 생산을 수도 경방국과 기주, 신도국에서 염색을 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동평군 수창현 출신 필중경에 자손 피리운은 집에 공장을 두어 방직기 10여 기를 두어 비단을 짰고 아울러 기물도 제작하였습니다. 동평군 수창현 연주에 속하였고 앞에서 언급한 비단 생산과 납부 지역에 해당하였습니다. 피리운 이 비단 제조 방직기 10여 기를 두을 정도로 연주 일대의 비단 제조업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원종 묘지에 따르면 원종이 청주에서 죽었을 때 공녀가 기계를 멈추고 상인들이 씨를 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당시 청주의 치소의 공녀 상인 2일을 그만둔 것이 특별히 기록될 정도로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주도 비단 생산과 납부 지역에 속했기 때문에 이 공녀는 직기를 이용해 비단을 짰을 것입니다. 동인은 재정 수익 확보를 위해 소금 생산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위서 식화지에 따르면 동인은 창주의 조 1484소, 영주의 조 452소, 유주의 조 180소, 청주의 조 546소를 설치하여 해안에서 소금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또 내륙인 사주 광평군에 속한 인, 감단의 조 4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해마다 합계 20만 9,702곡 사승의 소금을 생산하여 군국의 비용에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수서, 식화지에서도 창주, 영주, 유주, 청주의 해안의 연관을 설치하여 소금을 만들어 팔아 결제 대금을 전으로 받아 군국의 비용을 충당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수대에도 동의시대처럼 해안의 주에서 소금을 만들고 판매하여 수입을 올렸음을 뜻합니다. 두 기록을 종합하면 동의는 해안가인 창주, 영주, 유주, 청주 사주와 내륙인 감단현의 연관을 설치하여 소금의 생산과 판매에 관여하여 재정 수입을 늘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제시대에도 지속되었습니다. 화폐. 동위국제의 지역마다 통용되는 화폐가 달랐습니다. 수서, 권 24, 식화지에는 동위시대 화폐 사용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제10무의 패정초의 위를 이어받아 여전히 영화로수를 사용하였다. 업으로 찬도한 이후에 백성들이 동전을 사주하니 체제는 점차 차이가 생겼고 드디어 각자 그 특징으로 이름을 지었다. 옹주에는 청적, 량주에는 샘후, 긴전, 길전, 하양에는 생상, 천주, 적견에 이름의 동전이 있었다. 기주의 북쪽에는 전이 모두 통용되지 않았고 교무하는 자는 모두 견포를 사용하였다. 신무제는 이에 경내의 동과 전을 거두어 여전히 구문에 따라 다시 주조하여 사경에 유통시켰다. 오래지 않아 점차 동전이 작고 얇아졌으며 간이가 다투어 일어났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동의시대 화폐 사용의 문난함과 사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동의의 영토에서 기주이북 지역의 동전이 통용되지 않고 견포가 화폐의 역할을 했다는 구절이 주목됩니다. 이는 이미 북위 시대부터 존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서, 권 110, 식화지에는 하북의 제주에서는 예전에 전하가 적었기 때문에 여전히 탈물로서 교역하였고 전은 대개 시에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하여 하북 제주에서 화폐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동의시대와 비교하면 동의시대 하북의 화폐가 통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나 동위의 모든 지역에 화폐가 통용된 것은 아니고 견포가 일부 지역에서 화폐처럼 통용되었던 경향은 동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위 효명제 시기 상서령, 임성왕 원징의 상소문을 검토해 봅시다. 대화 오수가 비록 경읍의 사에서 이루었지만 서주와 양주의 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화는 이미 달라서 무죽 또한 다르니 형주와 영주의 방에 편리한 도화가 연주와 예주 이역에서 막혔습니다. 임성왕 원징은 북위의 영토인 락양, 서주, 양주, 형주, 영주, 연주, 예주가 다른 화폐 권역임을 토로하였습니다. 북위 영토와 인민, 제도의 대부분을 계승한 동이 역시 북위처럼 다른 화폐 권역을 계승했을 것입니다. 이는 수서 권 24 식과지의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문선, 제가 선양을 받은 후에 영안지전을 없애고 상평오수로 개조하였다. 무게는 금은과 같았다. 그 전 은 매우 귀하였고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다. 건명, 황건연간 사이에 왕왕 백성들의 사주하였다. 업중에서 사용하는 전에는 적숙, 청숙, 세미, 적생의 차이가 있었다. 하남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청박연석의 구별이 있었다. 청주, 제주, 서주, 연주, 명주, 예주에서는 동전의 종류가 각각 달랐다. 무평 이후에는 사주가 점차 심해졌고 혹은 생철을 동과 섞었었다. 제가 망할 때까지 결코 금할 수 없었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북제를 세운 후 문선제는 영안오수 대신 상평오수를 만들고 무게는 오수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명, 황건연간 사이에 사주가 횡행하였고 결국 하북 지역과 청주, 제주, 서주, 연주, 영주, 예주의 화폐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북위 후기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즉, 동이북제 시대에도 북위 후기, 낙양 시대처럼 화폐가 전국에 통용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화폐 통용권이 달랐습니다. 이는 남조 양조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때 남조에서는 수도 건강, 영주와 사모, 형주, 영주, 강주, 상주, 명주, 익주 등 장강 유역의 주군에서 전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주군에서는 국백을 화폐로 사용하여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주와 광주 지역에서는 김과 은을 화폐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현상은 북위와 동이북제뿐만 아니라 남조에서도 확인되며 사실상 중근대시대 중국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서이북주가 개혁에 성공했고 동이북제는 실패하여 전자의 경제력이 후자보다 우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단과 화에서 그 반대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이말, 즉 북위말의 주와 제가 서로 싸웠는데 주나라 사람들의 빈궁함이 심했다. 일찍이 한제의 군조를 사로잡았는데 기뻐하며 장수 한 명을 사로잡았습니다라고 말하니 어떻게 그 사람이 장수임을 아느냐? 라는 물음에 증선을 작용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일화에서 북제 병사가 비단으로 치장할 정도로 부유했던 반면 북주에서는 장수들만 증선을 착용했습니다. 이는 북주보다 북제가 부유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요약하면 동위와 북제는 서위와 북주보다 경제가 발전했고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도 많았습니다. 북제 황제들은 이를 바탕으로 북쪽 변경에 장성을 건설하고 수십만 명의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북제의 마지막 황제인 후주고에는 궁전을 사치스럽게 치장하는 등 낭비를 했지만 이 역시 북제의 경제력과 막대한 재정 수입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